세상을 움직이는 영원한 에너지원이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계를 페퍼추얼 모바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끊임없는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계는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멈출 때까지 영원히 계속 작동할 거예요.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재로서는 연구 모션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이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618년 영국의 한 물리학자가 폐쇄 사이클 물레방아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을 빌리자면 작동을 멈추지 않는 방앗간이에요. 영국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물이 저수지에서 방앗간 바퀴로 떨어지는 거였죠. 그러면 회전하는 방앗간의 에너지가 물을 다시 저수지로 되돌려 보내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물은 다시 내려가게 되니까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이런 종류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아요.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가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물리학자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리스 발명가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를 위해 구상한 기계였어요. 기본적으로 배의 선체에서 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긴 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 장치의 상단에 레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레버를 돌려야만 아래에서 물을 움직일 수 있었죠. 따라서 영구적인 이동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물레방아는 결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기계를 영원히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의 힘에서 진공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진공은 내부에 물질이 없는 공간이에요. 1873년 윌리엄 크룩스 경은 진공을 이용한 연구 운동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어요. 진공관 기술의 선구자였죠. 그의 장치는 유리 전구 안에 갇힌 작은 풍차와 비슷했습니다. 내부에는 공기가 없고 진공만 있었죠. 날개에 빛을 비추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밝은 햇빛 아래에서 풍차는 분당 수천 번 회전할 수 있습니다. 크룩스는 이 장치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처음에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기류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측정기에 햇빛이 직접 비칠 때마다 측정값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베인의 색과 관련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더운 여름날에는 검은색 셔츠를 입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이 옳았어요. 검은색은 열을 끌어당기지만 햇빛도 차단해요. 베인의 한쪽은 검은색, 다른 한쪽은 은색으로 칠했습니다. 더 어두운 쪽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베인이 회전을 시작하는데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검은색 쪽이 햇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진공 상태에서만 일어나요. 내부에 공기가 있으면 마찰로 인해 베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미미해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이 장치는 단순히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할 뿐이고 작동하려면 빛이 필요해요. 햇빛은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태양은 24시간 내내 비추지 않죠. 따라서 크룩스의 라디오미터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 운동장치가 아니에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깔끔한 과학 실험에 가까워요. 뉴질랜드의 한 시계가 진정한 페퍼추얼 모바일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계는 더니든의 한 대학교 물리학과 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지역의 시계 제작자인 아서 베벌리가 1864년에 제작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만든 날 태엽을 감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기계식 시계가 어떻게 한 세기 반이 넘도록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시계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밀폐된 상자가 내부에 들어있어요. 이 움직임이 경막을 밀어서 태엽을 감는 줄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이 대기시계는 100%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이 시계는 사람이 태엽을 감을 필요는 없지만 수리 및 청소를 위해 기술자가 시계를 멈춰야 해요. 과거에 몇 차례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시간 측정 장치의 설계는 낮 동안 기온과 대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시계가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낮 동안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 변하지 않으면 시계는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페퍼추얼 모션 기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따라서 베벌리 시계는 페퍼추얼 모바일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시도는 옥스포드 전기종입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기계가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이 종은 1840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당시 10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해요. 이 배터리는 두 개의 작은 종 사이에서 흔들리는 매달린 금속공을 추진해요. 이 종은 거의 2세기 동안 울려 퍼졌어요. 원시적인 형태의 전기 배터리치고는 인상적인 업적입니다. 다른 이름은 클레레돈 드라이 파일인데요. 배터리가 아연, 은, 유황 및 기타 재료의 교대식 디스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름 속의 더미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쌓으면 낮은 전류를 생성해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주세페 잠보니는 19세기 초에 이러한 건식 더미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은 하키 팬들에게 친숙하게 들릴 텐데요. 잠보니 머신의 발명가인 프랭크 잠보니는 이탈리아의 이름을 딴 후 한 세기가 넘게 살았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종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울려서 과학자들이 이웃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장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을 대비해 두 개의 유리벽 뒤에 장치를 배치했습니다. 옥스포드 전기벨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과학 실험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그것을 분해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거예요. 또는 오래되어 메커니즘이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현재로서는 옥스퍼드 전기종에 대한 궁금증과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페퍼추어 모바일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물리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요.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죠. 예를 들어 전구를 켜면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더 중요한 건 빛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끝없이 작동하려면 적용된 에너지가 손실 없이 기계에 남아 있어야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기계에 마찰하는 부품이 있으면 마찰이 발생해요. 그리고 마찰은 열을 발생시키죠. 추운 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손바닥을 문지르는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구 동작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열은 손실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계는 100% 이상의 효율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변형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페퍼추얼 모바일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퍼추얼 모바일은 만들 수 없어요. 미국 특허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퍼추얼 모션 머신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먼저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해요. 모든 세대에는 연력학 법칙을 속였다고 생각한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직원들은 그들의 디자인을 잇따라 거절하는데 지쳤고요.